봅시다. The article이 주어인데 article인데 Kids Gone Wild라는 이름의 article이 reminded me of the conflict 해준다. 쉽지 않죠 얘들아. 어휘도 잡아야 되고. 다시 the kids are causing 하고 있는. 해보면 이거 너 혹시 그냥 해석한 거야 아니면 혹시 좀 찾아봤어? 그냥 한 거야? 상당히 잘했는데 무슨 내용이지? 번역을 해야 돼. 해석을 잘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기사가 뭘 준다는 뜻일까요? 다른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키 주거나 와야 때 무슨 말이야? 다 친구 다시 해석하면 선우야 뭐라고? 무슨 말인지 안 들려. 제목대로 제가 안 들려. 제목대로 행동하는 다시 해석으로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비슷하긴 한데 너무 부정확해서 비슷하기는 해. 기사가 어릴 때 되는 거 알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갈등. 근데 어제 비슷해 해석 잘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해석은 둘 다 해석 번역은 잘 됐거든. 해석은 잘 됐는데 무슨 내용일까? 우리 내용 파악을 해야 돼. 다시 유빈이 한번 해보죠. 무슨 내용이야? 이 기사가 뭐 하게 해준다? 뭘 기억나게 해주죠? 아이들이 초래한 근데 너희 지금 다시 읽어보러 가서 다시 읽어본 거는 맞나? 해석은 나름 조금 나쁘지 않은데 지금 3명 다 해석은 잘 했는데 너무 너희 그냥 숙제를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가 아닌가? 너무 하면서 그냥 적었으면 됐고 지금 숙제를 이게 항상 학습관인데 학생들이 제발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봐라 하면은 해석 안 하고요. 해석을 하도 안 하니까 해석을 적으라고 하면은 일단 적을 수만 있게끔만 딱 해석하고 적고 났으니까 됐다 하고 내용 안 보고 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러면 자꾸 선생님이 이게 자꾸 제약을 자꾸 풀어야지 자꾸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2번, 3번, 4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이지 하고 해보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과정 아니야.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잖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단어밖에 너무 궁금한 단어는 좀 찾아볼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적는 것보다는 2번 해석을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무슨 내용일까? 그냥 읽어보고 이게 잠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항상 말하지만 해석 적는 건 숙제는 없애고 싶은데 일단 우리 반은 한 번만 없애기 좀 힘들 거라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안 적게 시키면 해석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내 보기에 한 반반쯤 될 것 같아. 해석 안 적게 해도 알아서 열심히 해올 애들이 있고 해석을 안 적는 순간 본인이 좀 게을러지는 친구가 있을까 약간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지훈이는 안 적어도 되는 건 아니죠? 지훈이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적고 있는데 안 적어도 됩니다. 차라리 해석을 2번, 3번 해보세요. 선생님 말은 조금 공부를 즐겁게 하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자.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안 궁금해요? 여기서? 근데 너희가 한 말 거의 맞아요. 해석 잘했고 지금 윤빈이 한 말도 거의 비슷해. 근데 쌤 말은 이제 좀 더 궁금해서 재밌게 해라. 얘들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 기사가
맞아요. 아까 리마인드는 이제 상기시키다라고 사전에서 여러분 찾아본 것 같은데 그 상기시키다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윤빈이 잘 말했는데 형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 생각나게. 누가? 미가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야. 뭘 생각나게 하는 거야? conflict, 갈등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기사 제목이 뭐니? 키즈 본 와일드가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이 미쳤어요. 아이들이 미쳤어요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미쳤어요. 와일드는 기본적으로 막 거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 하면 으아 하면서 약간 이런 미친 거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죠. 물론 쌤처럼 터프가이를 와일드 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와일드는 으아 하면서 이렇게 미친 걸 와일드. 그래서 키즈 건 와일드라는 기사는 기사 제목이 아이들이 미쳤어요 라는 기사입니다. 자, 조금씩 좀 뜯어볼게. 자, 궁금했던 거 이제 봅시다. 아티클이 무슨 뜻이었을까? 아티클은 기사란 뜻입니다. 기사, 신문 기사할 때 기사. 리마인드는 밑에다가 적을게 얘들아. 너무 중요합니다. 리마인드는 항상 A of B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뜻 잘 봅니다. A에게 B를 뭐냐면은 이걸 상기시키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상기시키다의 의미를 모르면 이걸로 가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생각나게 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Remind A of B. 누구에게? A를 아니야. A에게 뭐를? B를 뭐하다?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나게 하다가 더 좋습니다. 얘들아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주면. 그래서 리마인드 시켜줬는데 리마인드 누구에게? 나에게 of 뭐를 여기에서 all the conflict가 되는 거죠. 모든 갈등을. conflict는 무슨 뜻이다?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등, 문제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기사를 읽었더니 맞아 하고 요즘에 참 이 문제가 되고 있는 conflict 갈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 주었다. 그 갈등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수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치? 내 키즈아 코징. 쌤 저 코즈가 어려워요. 우리 한번 했습니다. 코즈는 동사로 쓰게 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자면 기회에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이에요. 결과를 초래하다. 그런데 얘가 생뚱맞게 명사로 쓰면은 결과가 아니고 거꾸로 뭐로 간다? 원인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코즈는 동사로 쓸 때는 이제 주어가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이고 명사로 쓰게 되면은 원인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코징 하고 있는 건 직역하면 너무 딱딱해. 봐봐. 아이들이 초래하고 있는 모든 갈등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다? 이 기사는 내가 생각나게 했다. 뭘 생각나게 했다? 갈등을 생각나게 만들었는데, 떠올리게 만들었는데 그 갈등이 어떤 것들이냐면 아이들이 뭐 초래한다가 좀 해석이 안 예쁘면 뭐지? 일으킨다도 괜찮고 만드는 또 괜찮아. 아이들이 이제 결과로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이들이 일으키는 갈등. 그러니까 뭐 아이들 사이에 뭐 싸운다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그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코즈 같은 단어도 있으면은 여러분 영어 단어가 한국어 단어랑 이렇게 똑똑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 단어랑 한국어 단어는 100%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코즈 같으면은 그냥 초래하다가 아니라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여기 다시 적어줄게요. 코즈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원인 주어가 주어 해서 적잖아. 주어 원인이 목적어의 결과를 초래하다. 또는 이거는 이제 가져오다라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 사전에서 단어를 외울 때마다 무슨 단어 뜻마다 막 한 줄씩 두 줄씩 막 나와. 지금처럼 코즈를 외우려고 하는데 원인이 결과를 가져오다. 그다음 여러분 외우기가 편하겠니? 되게 귀찮겠니? 귀찮겠죠. 근데 사전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좀 짧은 말로 줄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복잡한 내용을 짧은 말로 줄이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가 되는 거야? 초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다른 말로는 야기하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야기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니
너는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야기시켰어.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런데 야기시켜서 잘 쓰니? 안 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 짧은 단어 안에 원인이 결과를 가져온다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우리말에 뭐가 있는가? 그나마 초래하다가 있고 야기하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마인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물을 생각나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사전에 사람에게 사물을 떠올리게 하다라고 하면 너무도 길고 복잡하잖아. 이걸 최대한 글자 수는 두 단어, 두세, 네 글자로 줄이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상기시키다가 되는 거거든. 중요한 얘기도 얘들아. 그래서 왜 이게 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단어로 외울 때는 상기시키다, 초래하다로 외우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얘들아. 그거는 그냥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쓰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는 리마인드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 사람에게 사물을 생각나게 하다, 뭐하게 하다, 떠오르게 하다. 코어스도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다, 이끌다, 야기시키다, 뭐 가져오다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런 뜻으로 보면 어디서 보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의 조금 한계점인 거야.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풀이되어 있는 사전이 있어요. 더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게 한글로 되어 있는 사전이 아니고 영어로 풀이되어 있는 영영 사전이에요. 근데 그 사전이 굉장히 좋아서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할 때 이 사전으로 공부하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선생님 뭔가 얘기를 해줄까요? 영어 이름이 코빌즈 딕셔너리라는 사전이 있어요. 특강한 사람은 다 알 거야. 빌드는 짓는다, 만든다는 뜻인데 코는 무슨 뜻이니? 함께 같이거든. 그러니까 사전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함께 만드는 사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전의 단어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지고 서로 이 뜻은 이렇게 잘 쓰여. 서로 같이 만드는. 그래서 함께 만든 사전이라는 뜻인데 영영사전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되게 좋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처럼 상기시키다 이렇게 안 나오고 물론 영어로 풀이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 someone에게 something을 can remember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단어를 절대로 여기처럼 다시 Kids Gone Wild라는 기사는 아이들이 초래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라고 번역하는 건 미안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번역하려고 영어 공부하는 거니? 해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용을 의구심을 가지세요. 이 기사가 내가 생각나게 해줬구나. 뭐지? 아이들이 만드는 갈등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었더니 요즘 애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After reading it, I realized how wild I was when I was a kid. 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wild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쳤다는 좀 그렇겠지만 뭐 거친, 굉장히 거친, 요즘 보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After reading it, 그것을 읽고 나서 I realized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의, 주, 동이다 그죠?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의주동 뭐뭐 하는 지 How wild I was. 내가 얼마나 내 어렸을 때 말썽 피우고 거칠었는지 기억나게 한 거죠. When I was a kid였을 때. I believe that 나는 믿습니다. It is okay for kids to be wild sometimes. 됐죠? 왜냐하면 they usually have no ideas what their action cause and they need to enjoy their childhood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괜찮다. 왜냐하면 왓절이거든요. What their action cause. 역시 초래하다 하면 참 그렇죠. 이렇게 하나. 왓절은 뭐뭐 하는 것하고 들어가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것 또는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이 없는 거죠. 또
중요한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손을 또 한 번 더 해보자. 여기에서 I believe 때부터 쭉 해보세요. 한번에서 번역 달고 가지 말고 내용을 봐. 오케이, for kids to be wild sometime. 괜찮다. wild해도 괜찮다. 한다. 역시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좀 번역으로 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내용도 파악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내용 생각하면서 하세요. 여기서. 그쵸? 한 번 더 해볼까? 회장이 한 번만 더 해볼까? 좀 해봤으니까. I believe that. Okay, it's okay for kids to be wild sometimes. 좀 거칠어도 괜찮다. 오케이, 괜찮다. Because they have 쭉 뒤에 해보면. have no idea 뭐 나중에 할 건데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생각이 없다, 모른다, 뭘 모르지? 행동이 초래하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은 어린 시절을 즐길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다들 잘했어요. 내용 생각하면서 가면 된다. 여기 오늘 영작할 만큼 너무 좋은 문장이 많은데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요 문장도 영작으로 갈 거고요. 아이들이 미쳤어요. 여기 조금 길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쭉 들어가서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드 뒤에는 조금 자를게요.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느낌상 It's okay for kids to be wild sometimes 다들 보니까 sometimes가 자꾸 보여서 sometimes를 먼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sometimes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지. 여기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 느낌 받아줘야 돼. It's okay. 그것 괜찮다. 뭐가 괜찮아? 없잖아 지금. 어디 있니? 뭐가 괜찮지? 그렇지. To be wild sometimes. 뒤에 뭐가 나온 거지? 진주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거칠어도 괜찮다. 그럼 앞에 있는 for kids는 뭐죠? 앞에 했죠 이것도? for kids.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it's okay, 괜찮아. for kids가 to be wild, 좀 거칠어도 괜찮아. 이게 핵심이에요. sometimes가 더 좋은데 sometimes가 메인이 아니에요. 다시 복습할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요렇게 가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완전히 이거 상기시켜 버려라. 자주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it 어쩌고 저쩌고가 이게 가주어, for가 의미상의 주어, to가 진주어인데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하면 뭐야? 해석 못하면 끝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가주어 it 뭐뭐 하 다, for 뭐뭐 이 가, to는 어떻게 하지? 뭐뭐 하는 것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그냥 아예 각진으로 그냥 머릿속에 하나 넣어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예문으로 하나 들어가서 우리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다. 재밌다. It is fun. 내가 해보자. For me.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거. To study English. 왜 자꾸 예문을 적고 하냐면은 아무리 여기 공식으로 자꾸 봐도 예문만큼 여러분 느낌이 딱 하고 오지 않아. 예문은 정말 한 10,000번 반복할 생각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It is fun for me가 to study English. 한 10,000번 반복해보시. 재밌다 for me가 to study English 하는 것이. 제가 앞 위에서부터 해보자. 시작. 가주어부터 시작. It 뭐뭐하 다 for 이 가 to 하는 것이 이렇게 갑니다. 조금 유치하죠. 시작. it 하 다 for 가 다시 to 하는 것이. 그럼 해보자. 재밌다.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죠. 시작. It is fun 하다. 뭐가? for me 가 뭐 하는 것이?
to study English 하는 것이고 이 예문은 항상 암기합니다. 예문은 항상 암기하세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인데 have no idea가 그대로 해석하면 생각이 없다잖아요. 조금 웃긴 표현이 되는 건데 아닙니다. have no idea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 뒤에 목적어가 와서 뭐뭐를 모르다는 뜻이에요. 쌤 모르다는 저 아는데 모르다는 don't know예요. 맞습니다. don't know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I have no idea를 많이 쓸까? I don't know를 많이 쓸까요? 당연히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I have no idea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 쌤은 그 외국에서 I have no idea를 거의 한 1000번 정도 들을 동안 I don't know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외국 사람들은 아무도 I don't know 안 씁니다.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붙어요. 안 붙어도 괜찮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모르겠어 얼마나 쓸 일 많아. 야 너 오늘 숙제 뭔지 알아? 몰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 내일 뭐 할 거야? 몰라? 우리 많이 쓴단 말이지. 그때마다 전부 다 뭐 하는 거지? I have no idea. 여기서 세 번만 따라합시다. 시작. I have no idea. 몰라. 다시 뭐라고? I have no idea. 다시 또 뭐라고요? I have no idea. 왜 모른다니까. 몰라. 그래서 이걸 너무 오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다가 I have no idea. 몰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냥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시 앞에서부터 한 번 더 해볼까? I believe that 나는 믿습니다. It's okay for kids to be wild sometimes. 아이들 좀 뭐 해도 괜찮다? 좀 와일드 해도 괜찮다. 솔직히 좀 와일드한 느낌도 있어야지. 좀 애기 장난도 좀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와일드할 필요도 있죠. 여러분들은 와일드 하지 마세요. 무섭다 이거 여러분들 하지 마. 하지만 와일드 하지 마요. 이제 어릴 때 하고 이제 그만. 이제 와일드 그만. 그렇죠. 되게 표정이 우울해한다. 그래서 좀 와일드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they usually have no idea. 그들은 뭐 하니까? 아까 했죠. have no idea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What their actions cause. 아까 했습니다. what절은 뭐라고 하시면 뭐뭘 하는 것. cause는 아까 뭐랬지? 그냥 초래한다는 느낌 많더라. 결과를 초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what their actions cause는 그들이 결과로 초래하는 것. 아니면 그들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들이 결과로 초래하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까 왜 아기 때 막 위험한 거 막 하다가 어머님들이 안돼 큰일 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뜨거운 이렇게 요리 같은 거 된장찌개 같은 거 냄비 들고 가시는데 애기가 엄마 하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안아가지고 조심해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뭐 할 수 있다? 모를 수 있거든요. 조금 와일드해도 괜찮다. 그리고 they need to enjoy their childhood. 좀 뭐 할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을 즐길 필요가 있다. 좀 나가서 조금 이렇게 좀 장난도 좀 쳐보고 좀 까불어도 보고 좀 그럴 필요가 있죠. 너무 위험해서 사고가 안 나게 되면.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지금 여기 이 문장 중요한 거 많은 거 알겠지? 거의 두 문장 합친 느낌으로 간다. Adults don't have to treat the kids as the way. 요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As the way they are being treated. don't have to입니다. Because kids는 just kids니까. 맞아요. 보기 잘했는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서 adults는 잘했습니다. 여기에 don't have to 여러분 오래돼서 좀 까먹었는지 모르겠다. 간만에 한번 복습하자. 이거 너무 이건 초등 수준의 기초기는 하거든요. 여러분 don't have to 동의어가 뭐죠? don't need to 그리고 또 동의어가 need not입니다. 전부 다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have to는 해야 하지만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은 요거는 뭐라고 하지? 불필요라고 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이거 너무 기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모르지는 않을 거고 조금 옛날에 했기 때문에 좀 까먹어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외워줍니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빨리 붙여야 되지. 시작.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뭐라고 시작?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뭐라고? 뜻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they는 don't have to treat kids. 아이들을 다룰 필요가 없다. 근데 as the way 어떤 방식으로 they are being treated. 그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친구 집에 나이 드신 여러분 어머님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집에 정돈을 잘 해놓은 거야. 우와 예쁘다 하면서 집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우와 예쁘다 하면서 막 쿵쾅쿵쾅 뛰어다니면은 거기 오면 아니 왜 그러세요? 좀 진정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애기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와 예쁘다 하고 좀 뛰어다녀도 아우 뛰면 안 돼 하지만 아우 애기들은 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필요가 없다. 잘못된 표정이 난 예시를 든 거지. 굉장히 보기 흉해요 이런 표정을 알고 보고 있는데 근데 왜 웃어? 뭐 찔려? 굉장히 했는데 뭐 내가 흉내를 예를 든 것이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쌤 어릴 때부터 젠틀해서 쌤 그런 적 없습니다. 그쵸? 너 그냥 왜 그래? 됐죠? 그 다음 because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뭐일 뿐이니까 아이들일 뿐이니까 맞죠? Adults는 should treat them in the same way.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잘 안 보일 거는 무슨 도와줄게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씌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adults는 should treat them을 어떤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they wanted to be treated로 해줘야 된다. When they were kids였을 때. 그리고 같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건데 너무 어렵다 싶어서 쌤을 일단 끊었는데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와 그들을 대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쌤이 같은 방법인데 그들이 be treated 대접되어지기를 원했던 방법. 내가 어렸을 적에 내 주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를 트리트 해줬으면 좋을 텐데 라고 원했던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 다시 뒤에 왜 뭐 할 때 그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우 뛰면 안 돼,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서 조금 너무 엄하셔서 어릴 때 좀 이렇게 좀 어떻게도 하고 장난도 좀 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adults는 shouldn't blame kids에서는 안 된다. 다시 when they do wrong 했을 때 다시 왜냐하면 they are innocent and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don't know를 썼는데 이게 약간 뭐랑 같은 뜻이라고요? have no idea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쌤 don't know 썼는데요. 그래서는 don't know가 좀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화체라고 하죠. 구어체에서는 I don't know는 여러분들 아마 들을 일 앞으로 없을 거예요. 거의 안 씁니다. 1000분의 1도 잘 안 써요. 그렇게 해서 I don't think를 차라리 썼으면 됐지 I don't know는 잘 안 씁니다.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innocent는 순수한이라는 뜻이 된다. 오케이. 그럼 다시 주제는 너무 쉽죠.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이 되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조금 와일드해도 이해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아닌가? 너무 중요한 표현 많았습니다. 특히 앞에 remind A of B 그 다음 밑에 나와 있었던 가주어, 임상의 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have no idea, what까지 해서 잘 봐준다. 어떻게 해보자.
put on your hat and coat 조금 속도 붙이기 여기는 put on your hat and coat or your catch a cold라고 말하거나 다음 편이니까 말한 내용이다. 또는 take off the wet clothes before you catch a cold라고 이렇게 말하지. 조금 이상하긴 하죠. 좀 어떤 내용인 것 같아? 그냥 감기 모자는 왜 나왔을까? 쓰라고 다시 해보세요. 그 느낌 너가 내용으로 다시 연결시켜. 써라. 감기 걸릴 거야. 그렇지. 왜 감기 걸릴까봐 모자란 코트를 쓰는 게 좋죠. 아니면 걸리고 있어. 그렇지. 해석 좀 들려줘야 되니까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모자나 코트 입어. 아니면 너 감기 걸릴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 저주로 벗어. 뭐 하기 전에? 감기 걸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도 첫 번째 아니야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and는 그리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뭐냐면 앞에도 평서문이고 뒤에도 평서문. 그러니까 똑같은 두 문장이 왔을 때는 이 and가 뭐가 되냐면 그리고라고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니고 앞에 있는 문장이 명령문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and를 쓰고 평서문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조금 어색해요. 그때는 이 and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앞에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뒤에 걸 하고 싶은 거다 얘들아. 명령문 and 평서문은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자. 명령문이니까 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명령문 and 평서문은 그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시작. 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앞에 있는 똑같이 평서문 앞에 별로 안 중요하다. 앞에는 or 다음에 똑같이 평서문이 오게 되면은 여기에 or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죠? 또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앞에 게 아니야. 앞에 만약에 무슨 문이 오고 명령문이 오고 or이 오고 그 뒤에 평서문이 이렇게 나오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럼 이 or은 그러지 않으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or은 또는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다시 명령문 or 붙이면 뭐라고요? 뭐 해라. or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할 거야. 자, 첫 문장입니다. 다시 해보자. Put on your hat and coat. 뭐 해라? 코트와 모자를 써라. 그렇지. 코트 모자 쓰고 코트 입어라. 이게 or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그렇지. 여기에 or은 그러지 않으면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뭐 할 거야? 감기에 걸릴 거야. 뒤에는 그냥 하면 됩니다. 저주는 벗어 감기 걸리기 전에. You must have heard this expression. 이 표현 들어봤을 거야. However, 하지만 being wet or cold는 does not cause cold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잘했다. 앞에 있는 cold랑 뒤에 있는 cold 안 똑같다 얘들아. 앞에 있는 cold는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추운 거고 뒤에 있는 cold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감기라는 뜻으로 쓰인 거지. 그래서 젖거나 추운 것은 아까 떠있으면 코즈 오늘 엄청 나오네. 감기를 결과로 초래하지 않는다. 젖는다고 감기 걸려? 아니거든요. 춥다고 감기 걸려? 아니거든요. 병 걸리는데. 그렇죠. 보자. It does make it more likely that you will catch a cold 하는 것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에 이 likely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일 것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일 것 같은. likely, like가 처럼 같은데 likely까지 붙이면은 일 것 같아. 그래서 it does make it more likely는 좀 더 일 것 같게 만든다. 좀 더 뭘 것 같게 만든다. You will catch a cold. 네가 좀 더 감기에 걸릴 것 같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 해석한 게 정확했어요. 약간 그런 부분을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앞뒤 흐름에 맞춰서 부드럽게 이렇게 내용 파악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다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오히려 해석이 더 잘 돼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도 자꾸 수업할 때 보면은 모르는 단어 굳이 안 찾아도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를 알고 단어 가지고 막 능력시키는 게 아니고 아는 단어 가지고 앞에 흐름 맞춰서 자꾸 유추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잘 모른다. 그냥 make, likely 모르겠어. 그것은 만드는데 you will catch a cold, 감기 걸리게 만든다. 상관없잖아.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감기 걸릴 것처럼 만든다. Your body는 demands heat. 그렇지. 몸은 열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지. 여기에 demands는 무슨 뜻이냐면 필요로 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리에 지난번에 전장가를 다 적었지. 전부 다 적었죠. 다 적어줘야 된다. No matter how cold it is outside, your body는 needs to have a temperature of 36.5 degrees Celsius. 오케이, 잘했습니다. 요거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위해서 요거 다시 병작할게요. No matter how 어떻게 해석한다? 남자친구 뭐뭐든지 상관없이. 이거 어떻게 바꿔 써도 되지?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의문사가 나오면 의주동을 떠올려주면 돼요. 이 의주동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의주동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지? 뭐뭐 하는 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사 다음에 ever가 하나 붙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주동은 뭐만 해석도 비슷해. 근데 완전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지가 아니고 뭐뭐든지 뭐가 되죠? 상관없이. 그래서 whoever 누구든 상관없이, whatever 무엇이든 상관없이, wherever 무조건 외우세요, 얘들아. 암기해서 나오는 거다. 외워두면 그 다음부터 써먹어져. 의문사 ever는 지가 아니라 뭐로 간다고 시작? 뭐뭐든지 상관없이고요. 얘랑 똑같은 뜻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no matter 의문사 주어 동사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지 않다. 그렇죠.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보자. 의주동은 뭐로 간다? 뭐뭐 지. 그렇지만 두 개 시작. 의문사 ever 주어 동사 아니면 no matter 의문사 주어 동사는 뭐로 간다? 뭐뭐든지 상관없이. 두 개 안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no matter how cold it is outside, 밖이 아무리 춥던 차갑던 상관없이.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however, 그렇지. however cold it is outside 똑같다. 아무리 춥건 상관없이 your body는 needs to have 가져야 된다. a temperature of 36.5 degrees Celsius 36.5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따뜻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you become cold해지면 your body는 must produce extra heat 해야 된다. 그렇죠. 추가의 열을 만들어야 한다. While doing this 하는 동안에 your body는 can't make enough germ fighting cells 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cold germs from attacking you. 그렇죠. 여기 있는 germ이 무슨 뜻이냐면 세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세균과 싸우는 세포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게 감기 걸리는 이유입니다.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추우면 우리 몸이 뭐 하느라 바빠서? 몸에 열을 만드느라 바빠서 뭘 못 만든다고? 병균과 싸우는 이 세포를 만들 수가 없다. 그죠? 그렇지. To keep the cold germs from attacking you.
이 세균이 너를 공격하지. 요거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좀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영작 갈게요. 아, 선생님 영작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다. 이제 좀 자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거 할게요. 앞부분에 그냥 하지 않나 할게요. 너무 많나? 됐어. 자, 이것도 우리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킵 자체는 유지하다인데 여기에 킵은 유지하다가 아니야. 오히려 못하게 하다야. 왜? 그럼 킵이 언제 못하게 하다가 되지? 뒤에 뭐가 나오면? from ing. 그렇지. 둘다 비슷한데 from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잘 쓰는 단어 우리가 4개를 외웠습니다. 야 이제 나온다. prevent, keep. 그렇지. 나온다. stop. 하나만 더. discourage. 이거 안 했었나 그때? 이거 뺐었나? 생각나세요? prevent, keep, stop. 그래서 prevent 또 keep, stop을 쓴다고 무조건 못하게 하다는 아니고 누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되게 강조하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from이 나와요. from ing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from ing가 나오면 이 from이 어떤 의미다? 분리의 의미. from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prevent 목적어를 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keep은 원래 유지하는 목적어를 ing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stop도 멈춰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하나 예문 암기합시다. 예문으로 하나. 우리 엄마는 나를 게임을 못하게 해. 우리 엄마가 내가 게임을 못하게 해. 킵으로 갑시다. My mom. 킵으로 가자. 킵